전세나 월세 거주를 뭐 자이든 타이든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임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제 네. 지난해, 지지난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도 좀 있고요. 또 네. 올해 인천, 내년 서울에 입주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리라 봅니다만 원체 임대차 3법이 가져온 파급력이 너무 커서 네. 그렇게 급격히 안정되기는 어렵지 않냐. 다만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물론 이게 정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 축소는요, 정부 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주택보증 HUG라고 하죠. 네. 허그의 내규를 그냥 손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규제도 역시 이것도 보증기관의 내규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회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관장 바꾸면 되는 거고, 네. 그럼 기관장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바꾸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다시 저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다만 금리 올라가는 게 바뀌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많이 주죠. 예,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가 전쟁이든 뭐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네. 다시 락다운 들어가면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리기는 되게 어렵다. 그럼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도 결국 이자예요. 네. 그러면 저는 월세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게 현실적이고, 저는 임대차 3법을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전세 멸종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세가 의미가 언제 없어지는 거죠. 그 가격을 내고 전세를 산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뭐 오늘도 잠깐 마포에 있는 지역에서 마포에서 식사를 하는 김에 용광동 일대 부동산 좀 보러 다녔는데 네. 전세가 대부분 12억에서 15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가. 네. 그 시세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자가인데 지금 네. 잠깐 못 들어가는 정도인 거지, 이제 그 전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다. 네. 그냥 자발적으로 집을 안 사는 분들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청약 가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걸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 월세 쪽에 있어서는 저소득자,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 5천만 원 미만이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가정에 한해서 월세 쿠폰을 정부가 1년치 월세가 있다면 2달은 정부가 낸다든가 이런 식의 정부 보조 지출 등, 그러니까 복지는 정부 돈으로 하는 거지 규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더 나가서 이렇게 월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월세로 나간 돈들 준비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또 신고제가 있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말정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돈 안 들이고 마음 편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돈을 쓰면 된다. 대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3% 나올 것 같고 물가 3%면 GDP 성장률이 올해 명목 성장률이 6% 이상 나올 텐데, 우리나라 세금은 또 전부 다 인플레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네. 우리 그 고가 아파트 논란 기억나시죠? 9억이 네. 12억 되는 거 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만들어진 가격에 있어서 인플레 나면 정부 세금이 엄청 잘 거쳐요. 그리고 증세도 쉬워요. 별로 문제도 없죠. 저항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저는 증세는 하자. 노령화도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는 이제 꿈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 욕하는데 정부가 돈 안 쓰고 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네. 민간에 대한 규제만 풀어도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전세 문제들은 좀 2년 정도 봅니다만 그 뒤에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도 있지 않냐. 2023년부터는 일단 서울도 풀리고 올해는 인천. 네. 이쪽 물량들이 꽤 나온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거 바와 같고요. 2기 신도시 물량들도 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한 5년 기다리면 또 2027년에는 뭐 될지는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 물량도 결국은 나올 테니까. 네. 그럼 전세는 뭐 좀 그래도 뭐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공급이 된다 하면. 아이고, 아예 전세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레벨이라.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예, 아니 뭐 몇 년 전 네. 전부 다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금 전세가인데 네. 그걸 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로 그렇죠. 가는 거고 그 월세로 가게 되는 문제는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월세도요. 월세로 수요가 얼마 가는데, 금리도 너무, 얼마 가는데 네, 맞아요. 월세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고 월세 수요가 느는데 네. 월세 이율이 내려갈 수가 없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아니 진짜 요즘에 보면은 전세가 원래 제가 알기로도 전체 임대 거래
계약 체결 건수의 한 20% 정도가 월세였는데. 그게 서울 기준이십니다. 네. 지금 방금 너나이님 말씀하신 건 네. 서울 기준이고요. 네. 지방은 이제 10% 미만으로 내려간 지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4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럼요. 캡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월세가 이게 부담이 이제 옛날에는 솔직히 제가 한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뭐 월세로 100만 원 낸다고 뭐 미쳤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요새는 너무 저렴하죠. 근데 요즘에는 월세 100만 원 아래 되는 게 거의 없어서. 거의 없습니다. 뭐 네. 그 밑에 있다면 그 대부분 오래된 음. 제대로 안 돼 있는 관리 안 된 그런 집들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럼 이 월세 계속 올라갈까요? 현재 그건 인플레가 일단 중요하고 이제 네. 두 번째가 뭐 정부가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또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미국 1인당 거주 면적들 이야기를 잠깐 한 데에서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점점 옛날보다 부유해지고 우리나라 1인당 공유소득이 35,000불이에요. 근데 1인당 공유소득 10,000불일 때의 주거 여건을 가지고서 거기 살아라 그러면 못 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라는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더 쾌적한 주거를 찾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택들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참고로 프랑스나 런던이나 뭐 이런 유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국가들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네, 장난 아니죠. 연 3천만 원에서 네,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쌌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집값 오르는 그쵸. 거에 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월세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고 또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정부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세 자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작년에 정부가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 파산했고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 거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 대출의 리스크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세는 정부가 줄여나가고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그런 전세 가격이 나오는 거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전세를 뭐 했다. 그럼 몇 명 되겠냐 네, 이거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월세로 가게 될 때 그 부담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대차 3법 한 거잖아요. 월세 받는 주인들한테도 이제 세금 걷겠다는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걷겠죠. 네. 거기다가 월세를 낸 분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부에서 쿠폰으로 몇 회분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완화시키는 수밖에 없지. 현재로서는 이 지경이 됐는데 집값도 급등하고 전세도 급등했는데 월세가 안 오른다. 이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 아니냐. 네. 지금 보면은 월세하고 반대로 전세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작년에 임대차법 직후에 이제 피크 쳤을 때 대비해서는 뭐 집주인들은 뭐 전세가 그 가격만큼 안 나간다 이러면서 전세가 뭐 좀 쌓여 있는 단지들도 있고 가격이 내려온 단지들도 있는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월이 지나면 2+2 첫 번째 끝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세 다시 오를 거다 하반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쪽입니다. 그래서 빠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통계는 오르고 실거래는 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세라는 게 2년 계약이니까 네. 그 계약에 안 들어간 분들이 통계 잡혀 있어서 전세 가격이 그렇죠. 이렇게 그 약간 희석된 면이 있었던 네. 것들 때문에 가격은 그러니까 지표는 오를 수 있다. 왜냐면 계약갱신 이제 다 썼으니까 나가야 되면 네. 그 집은 그 전에 그 전 가격 대비는 뭐 무조건 무조건 오르니까 네, 이게 이제 네. 표본에 다 반영이 될 테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실거래가가 2020년, 21년 초까지 올랐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 속도로 오르겠는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돈을 내고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게 그렇게 많겠는가? 그때 진짜 패닉 전세였어요. 그렇죠. 네,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 학군지 이런 데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직전 실거래가 대비 올라왔어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도 5억 정도가 전세 기준이었는데 네.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거래는 7억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게 반전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반전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실 때. 네. 왜냐하면 도저히 전세 보증금은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월세로 조금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의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 끝나고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 임대차 3법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아, 아니 지금 여소야대인데 법 개정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네. 뭐 제가 뭐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임대차 3법 폐지하는 순간 집값 잡힌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제가 뭐 굉장히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의견이 되게 다른 법이고 또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나면서 이미 그 영향이 이렇게까지 큰데 이걸 여기서 폐지가 가능할 것이며 개정을 하더라도 소폭의 문제, 뭐 소급입법 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 네. 그 불투명한 소송이 그 했던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를 뭐 어떤 걸 한 것까지를 청구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령 개정 정도인 거지. 이게 뭐 안에 법 자체를 폐지한다, 개정한다 보다는 대통령 시행령 정도의 개정, 수정 보완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역대 가장 심한 여소야대인데, 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저는 개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현실이 안 된다면 시행령이라도 좀 이렇게 바꾸는 손보는 정도 아니겠냐 봅니다. 시행령 바꾸면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법이라는 게 큰 얼개를 정하고 밑에 시행령을 통해서 세세한 걸 조정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인집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인집이 그걸 음성을 독취를 떠났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한다든가. 아. 예, 요새는 거의 내용 증명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이렇게 소송의 결과가 엇갈린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아예 또 대법까지 안 나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선 계약갱신 청구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기간을 2+1이다 이제 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겠냐. 힘들다. 그리고 뭐 지역마다 5%가 상한이다. 이걸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얼개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를 물은 거죠.